2020 6학년도 수능 대비 5월 모의고사 국어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 요거 뭐 철학 지문인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그 가는 이제 쇼펜하우어에 대한 얘기고 나는 이제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 예. 이 사람 뭐 젊은 사람이에요. 이게 젊다기보다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80년생입니다. 80년생.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지. 현대 철학자. 예? 여기서 과학을과 나학을 이제 어떤 뭐 공통적인 어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세계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 우주의 본질, 예? 우주가 언제 태어났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 그런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모르잖아. 예.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 쇼펜하우어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대강 읽어보면 되는데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의미장이란 얘기를 꺼냅니다. 의미장. 그러니까 의미장이 뭐냐면은 뭐 색안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만약에 빨간 안경을 끼게 되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빨간 어떤 뭐 물체는 안 보이죠. 또 파란 안경을 끼게 되면 또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파란 물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의미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본다. 응? 그랬을 때 뭐 파란 안경이든 빨간 안경이든 뭐 어떤 다른 안경 말까 다 보이는 안경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장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장은 없다. 예? 그 의미장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의미장을 만드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의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어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원을 이렇게 만들어요. 응? 의미장을 만드는 거지. 이건 이제 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장. 그러면은 여기는 또다시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의미장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장이라는 거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의미장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한편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상상 속의 동물, 뭐 유니콘, 응? 아니면 그죠? 드래곤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소설 속의 인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은 그걸로 이제 의미장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장에 모든 것들이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 뭐 소설 속의 주인공 같은 것도 그죠?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장을 이런 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의미장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한말 길어지면 좀 그렇고 하나씩 봅시다.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뭐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봅시다.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성주의 철학자니까 뭐 이성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받겠지. 이성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응?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세상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지.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이성을 믿고 있죠, 그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철학자 이제 쇼펜하우어는 모른다는 얘기지. 그들이 말하는 이성은 결국 이성이라는 게 사람의 또 머리로 짜낸 거잖아요, 그죠? 뭐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간에 어쨌든 두뇌 작용에 불과하다. 응? 그러니까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그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이성을 안 믿어요. 이성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인간의 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뭐 인간의 뇌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진장하게 많겠죠. 그죠? 우리 두뇌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응? AI가 좀 더 개발이 돼갖고 막 우리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게 되면 뭐 AI가 뭔가를 알게 되겠지. 그죠? 안다기보다는 뭔가 발견하게 되겠지. 응? 알려주게 되겠지. 우리 인간에게. 그죠?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물론 뭐 칸트도 그죠? 칸트도 뭐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쇼펜하우어도 인간이 모르는 뭔가 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쇼펜하우어는 이성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다. 다 가짜. 연필이고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고. 나무, 책상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기 주장을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선언으로 집약한다.
그 세계,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하늘, 바다,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이제 표상이다. 표상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 표상, 내 마음속에 표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만약에 딱 봤을 때, 내가 뭐 어릴 때 할머니가 나한테 준 어떤 사과 그런 걸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의 표상인 거지. 그죠? 어떤 나의 어떤 기억, 나의 경험 그런 걸로 만들어진 어떤 나만의 어떤 뭐 기억과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어떤 내 머릿속에 학습된 어떤 지식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표상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나만의 어떤 뭐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어떤 뭐 표상일 뿐이다. 이래 본 겁니다. 봅시다. 그거 말하는 표상이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이제 오감으로 지각을 하겠죠. 그죠? 뭐 사과를 딱 봤다. 그러면 뭐 빨갛고 동그랗다. 또 맛보니까 또 맛있어. 사과 맛이 난다. 그런 걸 지각을 해가지고 두뇌 속에서 떠올린 이미지다. 이미지란 거네. 사물이란 거는 전부 다 이미지다. 우리 인간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억, 그 다음에 어떤 뭐 내가 학습한 어떤 그런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사물을 파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제 어떤 게 뭔지 사과인데 우리 눈에는 사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원래 존재는 실제는 이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인 거야.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그 영화 뭐 매트릭스 그죠?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뭐 그거 비슷하죠. 그죠? 봅시다. 이미지다. 가령 빨갛고 동그란 어떤 과일을 보고 사과라고 이제 인식한 두뇌의 작용의 표상이다. 두뇌 작용이 표상이다. 그죠? 이 사과가 원래 사과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 동그란 이 프로그램된 이 시뮬레이션을 보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사과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하도록 된 겁니다. 그죠? 그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쇼펜하우어는 이런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따른다. 이제 그게 이제 충분 근거율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사과라는 거 존재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면은 사과를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옛날에 맛봤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사과라는 걸 판단하잖아요. 그게 이제 충분 근거율이라는 겁니다. 충분 근거율. 그죠? 기억, 학습된 내용,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이런 게 이제 충분 근거율이 되겠지. 그죠? 따른다. 충분 근거율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어떤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뇌에 작용하는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다. 그죠?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인간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그러니까 내가 표상하는 사과와 내 친구가 생각하는 사과의 표상이 달라요. 다를 수 있지. 내가 이제 생각하는 사과 딱 떠올려라. 표상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라. 그러면 내 어릴 때 할머니가 나한테 준 사과 그거 떠올릴 수도 있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어제 나한테 준 어떤 사과 그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표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과의 모양과 내 친구가 떠올리는 사과의 모양이 다르죠. 똑같지가 않아. 내 머릿속에 있는 사과 형상과 내 친구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과의 형상이 다르다고. 그죠? 일치할 수가 없지. 어떤 개개인의 충분 근거율을 가지고 어떤 우리는 사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또 그 사물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거는 다 시뮬레이션이다. 이미지다. 그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어떤 뭐 이미지로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그죠. 그런 어떤 충분 근거율은 인간 개개인의 어떤 인식 원리다. 그 인식 원리를 가지고 어떤 사물을 파악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충분 근거율에 입각한 어떤 표상이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경험하죠. 그죠? 어떤 충분 근거율, 나의 기억, 나의 학습된 어떤 내용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이제 한해서만 인식된다. 인식된 어떤 세계다. 맞죠? 내 기억 속에, 내 머릿속에 사과라는 게 없어. 그러면은 사과를 봤을 때 인식을 못 하죠. 이건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충분 근거율이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고 사과가 앞에 있는데 이 실제 사과가 아니야. 이거 그냥 프로그램 된 거야. 시뮬레이션이야. 그죠?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이제 표상된 것일 뿐이다. 우리 머릿속에 학습되어 있는 거지. 이거 딱 보고 이제 사과구나. 그죠?
인식돼 있는 거지. 표상된 것일 뿐이며,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단순히 두뇌 작용으로 이제 경험하는 환영에 불과하다. 그죠? 환영이다. 이미지라는 거지. 이미지. 환영이다. 이거 실제로 사고가 아니야, 이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된 거야. 이 모든 세계는 시뮬레이션 세계야. 그죠?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는 무엇일까? 그는 의지라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사과가 아니고 이거 뭐냐? 라고 물으면 의지다. 의지. 그죠? 그러니까 뭐 칸트도 어떤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unknown이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그 쇼펜하우어는 그게 이제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응?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지라고 단언한다. 그가 말하는 의지란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자 욕망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는 얘기지. 막 강아지가 막 음식을 먹으려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행동하잖아요. 그죠? 욕망과 힘 막 가득, 그죠? 뭐 먹으려는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강아지한테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지. 그 인간이야 뭐 왔다리 갔다리 좀 하지만, 그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긴 하고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뭐 욕망에 따라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 가만 보면은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죠. 그죠? 강아지는 뭐 먹는 걸 계속 이제 그렇게 찾도록 프로그램 돼 있고 시뮬레이션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물은 이렇게 흐르도록 그 시뮬레이션 돼 있고, 그죠? 하늘에 별은 반짝반짝 하도록 이제 그렇게 시뮬레이션 돼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돼 있어요. 그죠? 그 프로그램 짠 놈이 뭐 짠 놈이 뭐 외계인일지도 모르고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신이라는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그 놈이 어떤 뭐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야. 그죠? 코딩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코딩 해놓은 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지.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어떤 경험하는 세계들은, 그죠? 응? 그러니까 때문에 그 프로그램 코딩된 그거를 뭐 물론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뭐 프로그램 컴퓨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지, 그죠?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뮬레이션, 어떤 세상이 모든 온통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했으면, 디지털 세계라고 생각했으면 의지라고 표현 안 하고 이 코딩 누가 프로그램이 짜놨구만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죠? 그 프로그램이 쭉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의지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거 말하는 의지랑 이런 어떤 맹목적으로 이제 막 하는 거다. 실체 그 자체다. 그게 이제 실체라는 거지. 이 세상의 실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의지라는 거다. 이미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의지는 충분 근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 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충분 근거율은 없죠.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죠? 학습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충분 근거율이 되는 거고, 이 지금 의지라는 거는 프로그램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의지다. 의지란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하여튼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의지는 충분 근거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그 자체를 포착할 수 없다. 그죠? 충분 근거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 왜 그렇지?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죠? 생애의 의지 막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강아지들도 뭐 자꾸 뭐 음식을 찾고,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이제 그 자체를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리로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 지금 시뮬레이션 세계의 어떤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지. 맞나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간 약물 먹고 뭐 파란 약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깨닫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그죠? 무슨 영화 매트릭스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런 식으로 돼야지만 어느 정도 알 수가, 포착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체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이제 단절된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단절된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코딩된 어떤 그런 거는, 프로그램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거 아니겠지, 당연히, 그죠?
그 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짠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코딩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만든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 외계인이든 어떤 뭐 신이든 간에 그 사람, 그 어떤 신, 어떤 그 외계인, 그 놈이 어떤 그 뭐 어떤 그렇게 프로그램 짜놓은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를 바탕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떼낼 수가 있냐고. 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단절된 게 아니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어떤 세계는 우리가 표상하는 어떤 경험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 그런 어떤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다.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래. 이거 막 프로그램이 막 이제 막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된 객관화된 거야. 그죠? 누가 봐도 객관화라는 게 뭡니까? 누가 봐도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객관화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봐도 착한 일이고 누가 봐도 착한 일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착한 일이면 객관적으로 착한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의지가 이제 객관화가 돼 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죠? 그게 객관화된다. 객관화된 세계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상한 어떤 세계, 우리 그 저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고, 그죠? 신의 영역에는 어떤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의지라는 것들이 의지, 그죠? 의지가 객관화되어 있는 거야. 이때 의지가 객관화된다라는 표현은 의지가 인간의 감각이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의지가 이제 객관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의지를 바탕으로 어떤 사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 의지가 이제 그 감각기관에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물, 강아지,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 이 모든 것들이 그 의지가 프로그램 된 대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뮬레이션의 형상인 거지. 그죠?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자갈돌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의지들이 이렇게 이제 그 포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는 거지.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충분 근거유로 입각해가지고, 충분 근거유, 나의 기억, 내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본 어떤 자갈돌 이런 걸 입각해가지고 다른 사물과 이제 구분되는 어떤 자갈돌이라는 어떤 뭐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 근거율에 이제 자갈돌이 없어. 내가 평생 바닷가에 가보지 않았고, 뭐 겨울 쪽에 겨울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모르죠. 자갈이 뭔지. 이것처럼 어떤 의지가 객관화되고 그 객관화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하고 표상할 수 있다. 그죠? 충분 근거를 근거로, 그죠?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물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인간, 동물, 나무, 하늘, 구름,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객관화되는 정도의 차이다. 객관화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에 따라서 중력과 어떤 자연력, 이거 뭐 어떤 힘 같은 것도 어떤 코딩을 그보다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그렇게 프로그램 된 겁니다. 그죠? 객관화된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객관화된 정도가 많이 된 게 뭐 어떤 거지?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죠? 객관화가 많이 되고 객관화가 작게 되고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또 뭐 중력과 어떤 자연력으로부터 이제 무기물, 식물, 동물 나가서 인간까지, 그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의지가 결국 이제 뭐 객관화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죠? 힘 같은 것도 다 거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코딩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보고, 그죠?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죠?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찾아 나가면 그 기원은 의지라는 거지. 그죠? 근원적으로 의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죠? 이해되고,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임을 밝힘으로써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 객관화된 표상,
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그걸 밝힘으로써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세계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코딩되어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되어 있고, 야 프로그램 코딩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할 수 없더라도 그 표상으로,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신 같은 뭐가 있고, 걔들이 어떤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한 거야, 그죠? 코딩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걸 다 짜놨어.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인간은 그 이제 그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이제 그 사과도 보고, 자갈돌도 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 이제 표상을 하는 거지, 떠올리는 거지, 그죠? 이렇게 표상으로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음. 그 본질을 이제 경험할 수는 있지, 예? 그죠? 그 의지, 아 이렇게 프로그램 짜놨구나. 그러니까 뭐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구나, 그죠? 응? 뭐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게 프로그램 해놨구나, 그죠? 그런 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있으면 그렇게 역설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뭐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컴퓨터도 없던 세상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했는 모양이네. 대박입니다, 그죠? 뭐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그 나와 봅시다. 이건 이제 그 가브리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설명할 게 많죠. 봅시다.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찬가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바라보는 또 세계의 본질, 얘가 바라보는 세계의 본질 무엇인가?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정신의 산물이다. 정신의 산물이다. 관념론자들이니까 얘들은 세상은 전부 다 정신으로 되어 있다. 그죠? 정신의 산물로 보고, 모든 실제는 정신적인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나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사물들이, 이것도 전부 다 실제로 물질이 아니고 다 그냥, 이게 다 막 그 좀 뭐냐 그 비물질이다. 이거 누구 말하는 거 비슷합니까? 이거 쇼펜하우어 비슷하죠. 얘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의 관념론, 독일 대륙의 관념론, 그죠? 관념론 맞습니다, 그죠? 이 사람도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 이 사물이 실제 사물이 아니고 어떤 이미지, 환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미지다, 환영이다. 이게 실제 사물이 아니야. 정신적인 것들이다, 관념적인 것이다. 이렇게 바뀌지, 그죠? 얘하는 얘기네. 쇼펜하우어에 대한 얘기네. 반면에 자연주의자들은 세계를 자연과 동일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게 세계다, 실제다. 뭐 다른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라고, 그죠? 자연과 동일시하여 모든 실제는 실험과 관찰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상이다. 이거 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들이 이게 실제라는 거지. 하지만 철학자 가브리엘은 이런 관점들이 이제 서로 각자의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 고 지적을 하며, 실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인 신실제론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아웅다웅 해봐야 답 안 나온다. 관념론자들은 야 이 모든 것들은 이거 정신이야. 자연주의 그 자들은 야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자연이야. 실제 물질이야,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해봐야 끝도 없는 어떤 그 논쟁이 일어나겠죠.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귀 막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지. 논의가 안 되죠. 그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가브리엘은 야 그렇게 백날 싸워봐야 소용없다. 새로운 관점인 신실제론으로 봐야 된다. 신실제론이 뭐냐? 신실제론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도 실제하는 대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정신 관념적인 것도 전부 다 실제하고, 물질적인 것도 다 실제해. 실제하는 건 다 실제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라고 보면 모든 대상은 각각 어떠한 하나의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 대상 영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대상 영역. 그러니까 뭐 대상 영역이라는 게 이거 동그란 어떤 원이라고 집합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동그란 원, 그죠? 동그란 원 안에 어떤 대상들이 이렇게 소복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대상 영역. 근데 그 대상 영역을 바운더리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죠? 대상 영역. 그러니까 지구라는 대상 영역, 대한민국이라는 대상 영역, 그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태양계라는 대상 영역,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범위는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때 이제 대상 영역은 포함된 대상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을 가지면, 그죠? 대상 영역 안에 대상들이 우르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들이 어떤 특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만약에 태양계가 있으면
그죠? 태양계 하나를 어떤 뭐 대상 영역으로 봤을 때, 뭐 중심에 태양이 있고 주변 이제 지구, 수성, 수금지와 목토천해, 그러니까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뭐 어떤 그 뭐 자전, 공전 그런 법칙으로 돌고 있다. 어? 그 법칙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법칙은 어떤 뭐 대상 영역마다 이제 다르다, 그죠? 그 태양계가 있고, 아니면 또 대한민국, 뭐 경기도 이렇게 뭐 좁혀서 얘기하면 또 경기도에 맞는 또 뭐가 있겠지, 그죠? 뭐 수원시, 뭐 성남시, 뭐 용인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어떤 법칙이 있는 거야. 그 어떤 대상 영역마다 그 안에 해당하는 법칙이 달라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뭐 아주 크게 보는 어떤 세상, 그다음에 아주 미시적으로 보는 세상, 법칙이 달라요, 그죠? 아주 미시적인 세상은 양자역학으로 움직이고, 아주 거시적인 세상은, 우리가 보는 어떤 이 세상은 그냥 그 물리 법칙, 뉴턴 법칙으로, 아인슈타인 법칙으로 움직이죠, 그죠? 이게 달라. 어? 그 법칙마다 달라, 그죠? 이런 대상 영역에서는 이제 대상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이제 관계를 담은 어떤 정황,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대상 영역은 단순히 뚝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 뭐 어떤 뭐 집합으로 나타난 어떤 뭐 형태, 수학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두 개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지구가 둥글다. 태양계를 이제 대상 영역으로 봤을 때 뭐 지구가 둥글고 뭐 태양은 빛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대상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죠? 가령 어떤 한 알의 사과와 어떤 그 과일 접시가 있는 세계. 이거 세계라는 게 어떤 바운데리라고 보는 거지. 세계를 확 좁혀가지고, 사과 하나, 접시 하나, 요 두 개가 있는 어떤 그 대상 두 개가 있는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런 가정해 보자. 이때 접시와 이제 사과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 영역의 대상이다. 대상이죠. 접시와 사과는 대상이며, 접시 위에 사과가 놓여 있다라는 어떤 시공간적인 정황.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그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황, 상황, 상태, 그죠? 사과 위에 접시 위에 사과가 있는 거야. 그런 정황은 이 영역의 어떤 사실이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접시 위에 사과가 있어. 그 사실이잖아요. 어? 그 접시 위에 사과가 없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인 거지. 상황이란 얘기지, 그죠?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실뿐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게 이제 그 뭐 진짜 사과인지 뭐 가짜 접시인지 뭐 그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실제하기는 실제하지. 실제하는 하는데 그게 이제 판단할 수가 없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사과인지 시뮬레이션 사과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실존은 해, 존재는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꿈이 있죠, 꿈. 꿈에서 사과를 봤어. 꿈에서 접시를 봤어. 꿈 속에서 꿈이라는 의미장 안에는, 꿈이라는 의미장 안에서는 그거는 실존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설 속에 사과가 있잖아요, 그죠? 소설 속에 있는 사과도 소설 속에서는 실존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존은 하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는 판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인지 이제 참인지 뭐 진리라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어떻게 있냐고. 근데 그게 있는 상황, 그게 이제 그런 사실이 어떤 그 대상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시 위에 사고가 있는지 접시 밖에 사고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 딱 참이야. 그럼 진리네. 그죠? 그 사실이 이제 거짓이야.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지.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뭐내 꿈에서 내 꿈이라는 의미장 속에서 어떤 어떤 대상들이, 그죠? 뭐 있었어. 내 꿈에서 어떤 뭐 사과가 접시 위에 있었어. 그러면은 그 상황은 참이냐? 그 꿈 속에서는 참이지, 진리지, 그죠? 그러니까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관념론자의 의미장 안에서, 그죠? 의미장 안에서는 맞지, 그죠? 진리죠, 그죠? 근데 또 자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미장 속에서 있는 어떤 자연물들은 또 진리가 되는 거지. 그죠? 자연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상황 정황들은 진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뭐 관념론이든 뭐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관점들, 그죠? 철학자가 주장하는 세계관 내에서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이거군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인식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의미장을 통해서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미장. 그러니까 의미장도 어떤 바운데리 어떤 뭐 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대상 영역도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 영역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범위 바운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계 그러면 뭐 수금지와 목도천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경기도 이러면 그 대상 영역이 경기도라 그러면 뭐 수원, 성남, 용인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영역은 어떤 그 말 그대로 이제 범인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의미장이라는 것도 뭐냐? 의미장. 그러니까 뭐 자기장, 전기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기가 통하는 어떤 지역. 그다음에 자기장이면 자기가 통하는 지역, 그죠? 필드겠죠, 필드. 의미장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그 어떤 대상 영역 안에서 그 어떤 뭐 안에 있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의미장을 만든 겁니다. 의미장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장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장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미장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장을 만들 수 있고, 의미장을 확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의미장들, 그건 뭐 하루 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루 전에, 그죠? 지금 말고 하루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의미장들,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이걸 보고 깨달은 후의 의미장들, 이거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의미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과학 법칙이 뭔가 발견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막 천동설과 지동설을 봤을 때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할 때 이제 의미장들, 그 다음에 지동설이 맞다고 생각할 때 의미장들이 달라지죠, 그죠? 달라집니다,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의미장이에요. 뭔지 알겠죠? 의미장이라는 건 내가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그죠?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제 그 인식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장을 통해서 세계에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의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 안경 아니면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파란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죠.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지. 그죠? 그럼 빨간 안경을 끼고 봤을 때 빨간 물건은 안 보이지 않아요, 그죠? 또 파란 안경을 꼈을 때 파란 안경은 또 파란 어떤 물질은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그런 안경은 없나요? 없지, 그죠? 여기서 그 가브리엘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장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미장을 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항상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틈이 생기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장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미장이라는 게 그 관념론자들의 의미장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자연주의자들의 의미장을 봤을 때 이 포함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다 포함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만드는 어떤 세계관도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가브리엘은. 봅시다. 하여튼 그런 의미장에 대한 어떤 세계에 접근했다, 그죠? 그러니까 파란 안경, 빨간 안경 끼고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의미장이란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 영역이었던 대상을 인식한다. 대상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인식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대상 영역과 의미장의 차이를 알겠죠? 대상 영역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거지. 대상 영역을 이제 그 인식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상황이죠. 그렇게 갖고 이제 그 색안경 자체가 의미장이라는 거죠. 여기 아까 말하는 어떤 충분 근거율 좀 비슷하죠, 그죠? 어떤 관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좀 비슷하죠. 어쨌든 대상 영역이 이제 대상을 이제 인식을 할 때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으로 지금 의미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 봅시다. 다시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 영역의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 그때 조건이나 배경.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물건이 있어. 그죠? 그럼 이제 빨간 안경으로 바라봤잖아요. 이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파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파란 안경 끼고 봤어. 그게 파랗게 보이겠지. 그죠? 그런 어떤 배경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장이라는 게.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죠? 요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제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의미장에 나타나는 이 대상들, 이 대상들은 대상 영역에 있는 것들이겠지. 어쨌든 간에 어떤 대상 영역, 어떤 그 바운더리를 쳤잖아요. 그죠? 뭐 태양계 아니면 뭐 경기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쳤어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 의미장이라는 걸 가지고 대상을 바라본다. 그때 바라본다. 그죠? 그래 바라볼 때 대상이라는 것은 실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장 안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 어떤 대상 영역 안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의미장으로 뭘 바라봤는데 보였어. 보였다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봤는데 보였다고. 그러면 그 보인 물질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 그 대상은 그죠?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은 존재한다고 실존한다고 보는 거지.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장 안에 있는 대상은 다 실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다 보이는 거 다 실존하는 거지. 그죠? 다 실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실존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그죠? 실존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 물질이 어떤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 사과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사과인지 그건 모른다. 어쨌든 그게 실존한다.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죠? 실존한다. 어디 갔나? 실제한다고 좀 표현한다. 실제한다고 좀 표현했습니다. 얘가 있네. 예를 들면 내 손, 핸드. 나의 손은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 그러니까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 그죠? 이것도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의미장은 그냥 동그라미로 만들면 돼요. 그죠? 그것도 만들면 뭐 의미장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의미장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죠? 뭐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 그 다음에 뭐 글이라는 의미장, 꿈이라는 의미장, 오해라는 의미장, 고양이라는 의미장 안에는 내 손이 안 들어있겠지. 그죠?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에 내 손이 있을 거고 내가 쓴 글에 소설에 내 손이 등장했다. 그때 뭐 등장하는 거지. 내 손도 의미장 안에 포함된 거죠. 근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꿈에서 그죠? 내 손을 봤어. 그것도 이제 뭐 내 꿈이라는 의미장 속에서 내 손은 실존하는 겁니다. 오해. 내가 실제로 잘못 봤어. 어제 본 게 내 손이 아니었어. 근데 내 손이라고 착각했어. 그래도 어제의 생각으로 내 손이라고 이제 내 손이라고 실제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에게는 그죠? 근데 어제의 나에게는 그 내 손이 의미장 안에 포함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내 손이 실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어제의 나에게는 오해를 했더라도, 오늘은 깨달았지,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제 내가 오해했는데, 그 내 손, 남의 손이었어. 그죠? 근데 내 손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의미장 안에 포함되고, 그 의미장은 안에 있는 그 내 손은 실존한다, 실제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게 이제 의미장이라는 겁니다. 의미장. 그죠? 의미장을 설명하는데 그냥 에너지가 다 빠지네. 그죠? 어쨌든 의미장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내 손은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에 또 나타나고, 또 내 손을 글로 썼어. 소설에 썼어. 그 소설에 내 손이 등장을 했어. 그 글이라는 의미장 안에도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꿈에서 내 손이 나타났어. 그 다음에 또 오해. 아까 말했지만 오해야, 오해. 실제로 남의 손인데 내 손이라고 착각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착각하고 깨닫기 전에는 그 의미장 안에 포함돼가지고 실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듯이 천동설이 막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지동설은 생각을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천동설이 만들어 놓은 그 의미장 안에는 지동설은 없는 거야. 이건 이제 새로운 의미장, 지동설에 대한 의미장 안에는 천동설이 없는 거지. 그죠?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해를 하더라도 그 당시 그때 의미장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이제 실존한다, 맞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만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 손이라는 것들이 나의 핸드, 그죠? 마이 핸드가 어쨌든 나타나는 거다. 그죠? 그럼 그때 그 의미장 속에서는 그게 실존하는 겁니다. 그죠? 즉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이제 동등하게 존재한다. 어떤 의미장은 야 그거 좀 너무 좀 별로 좀 하찮은 의미장이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동등하다. 동등한 의미장. 모든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손, 마이 핸드는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제한다. 비록 그게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드림, 그죠?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 속에서 내 손은 실제하는 거다. 오해라고 하죠. 실제로 그게 아니었어, 그죠? 내 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오해라는 어떤 그 오해하기 전 상황에서 그 상황의 어떤 의미장에서는 내 손이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한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하나의 의미장에 이제 실제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곧 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장 속에 있는 어떤 거 다른 데는 포함이 안 되고 하나의 의미장 속에서만 딱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참이냐, 그게 진짜냐 이거지. 그 존재가. 그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의미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같은 어떤 아까 말했듯이 뭐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 그다음에 뭐 내 글, 그다음에 뭐 내 꿈, 내 오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나타나,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내 손이라는 게 실제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겠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봅시다. 이 모든 의미장에 나타나는 손들은 그죠 실제한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하나의 의미장에 실제한다고 곧 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장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참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는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는 의미장이 최소한 2개 이상이 존재해야 돼. 의미장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실제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이 가능하고 참과 거짓을 밝힐 수가 있다. 그 비교 대상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나의 손이라는 어떤 어떤 뭐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죠?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 나의 글,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나의 꿈, 오해라는 그 어떤 의미장, 고향이라는 의미장이 있는데, 그죠? 고향이라는 의미장에 내 손은 없죠, 그죠? 이거 뭐 주르륵 나타났어. 내 손은 여러 군데서 나타났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 꿈에서 본 것 같은데. 내 글에다가 썼어. 실제로 내 손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어제 본 건 그 내 손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딱 하나에만 딱 있어. 딱 하나에만 포함되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건 뭔 얘기냐면 완전히 틀린 내용. 뭐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은 3이다. 아니 뭐 그 여러 가지 의미장을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좀 그렇고 또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딱 하나에만 존재하는 의미장에는 하나의 의미장에만 존재하는 것들, 그런 어떤 대상은 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정신적 어떤 뭐 온 세계는 이제 정신이다, 그죠? 이 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시뮬레이션이다라고 말하는 시뮬레이션 세상은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의미장 안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두 개의 어떤 의미장을 비교하면, 그죠? 또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대강, 그죠? 어떤 그런 식이다. 하나에만 나타나는 의미장은, 하나에만 나타나는 어떤 관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띡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은 걔 혼자만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얘 혼자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만 떠들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는 의미장이 최소한 2개 이상이 존재해야지만 그거 비슷한 얘기 하는 놈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 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그죠? 이거 만약에 친구 2명이 싸웠어.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막 자기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이거 실제로 이제 이놈이 잘못됐네, 이놈이 참이네, 거짓이네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비슷한 겁니다, 그죠?
의미장이 최소한 2개 이상이 존재해야지만 실제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이 가능하며 참고 거짓을 밝힐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뭐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또 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서 세계를 경험하고 그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려 그러면 의미장을 통해서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통해서 여기 있는 뭐 충분 근거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죠? 각각의 이제 의미장으로 이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을 하는 거야, 그죠?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장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관념론자나 자연주의자들이 이제 정신이나 이제 자연만으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의미장으로는 세계에 접근하는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만들어진 세계관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안 맞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지. 누군가 주장하는 완벽한 세계관을 만들어 놨어. 웬만하면 다 포함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세계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세계관에 포함이 안 되는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 세계관 틀린 거지.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100%다 포함하는 세계관, 어떤 관점 이런 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념론자나 어떤 뭐 자연주의자들이 어떤 정신이나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이나 자연이라는 어떤 실제가 진리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그죠? 그것도 뭐 정신이나 자연 이런 것들이 실제가 진리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제 의미장과 동등한 또 다른 의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비교할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들은 다른 의미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인정을 안 해. 자기 말만 맞는 거야. 귀는 닫고 그냥 입만 막 나불나불거려. 그죠? 그 때문에 대화가 안 되지. 그 때문에 자기 주장만으로는 실제에 대한 어떤 진리 여부, 곧 어떤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게 된다. 신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각자의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현대사회. 현대사회는 그렇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야. 그죠? 그런 현대사회다. 세계의 본질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진리 하나를 던져준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진리 하나를 딱 던져주는데, 충고 하나, 어드바이스를 하나 딱 던져주죠. 뭐냐? 그것은 결국 이제 그 다양한 관점들, 이거 자기 주장만 막 하는 관점들입니다.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 그런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 세계는 뭡니까? 어떤 관점들, 뭐 관념론자들이든 아니면 뭐 자연주의자들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 거를 막 주장하는 그런 관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게 없다. 물질만 막 존재하는 세계, 아니면 뭐 비물질만 막 존재하는 세계, 그런 세계는 없다. 왜 없느냐? 그런 어떤 세계관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세계관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어딘가에 또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틀린 거지, 그 세계관이.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만 봐도 그냥 문제가 48분이네 벌써. 문제는 문제 빠르게 볼까? 답만 봅시다. 4번 설명 방식이네요. 뭐 어렵지 않죠. 뭐 특정 철학적 관점에 이제 비판하는 특정 학자의 견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단 뭐 사례를 든 건 맞죠. 뭐 사과, 접시 이런 얘기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요는 사과에 대한 얘기 했었고, 또 뭐 자갈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또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 또 특정 철학자들, 얘는 그 이성주의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거지. 쇼펜하우어는. 그죠? 그거야 이성으로는 그 세상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쇼펜하우어가. 그럼 이것도 나 같은 경우에도 관념론자들 아니면 뭐 자연주의 철학자들 얘들 비판하는 거지. 그죠? 니들 말하는 세상 그런 거 없어. 그죠? 이렇게. 그죠? 되겠다. 답 5번이었고. 5번 넘어갑시다. 5번. 신실제론에 대한 설명. 신실제론. 답, 3번. 어떤 대상이 하나의 의미장에 실제하면, 어떤 대상이 하나의 의미장 안에 딱 실제하는 거야. 그게 곧 참이다. 아니죠. 그죠? 아니라고 봤잖아. 그죠?
내용일치죠. 내용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만 있으면 안 된다. 여러 군데 있어야 돼. 그래서 비교가 되고 대화가 돼야 된다. 틀렸고, 여기까지 뭐 단순 내용일치였고, 6번은 이제 좀 추론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봅시다. 가브리엘은 디귿에 동의하지 않는다. 디귿이 뭔데? 모든 경험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이 되어 있다. 모든 경험은 일단 뭐 경험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된다. 뭐 여기까지는 뭐 가브리엘은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사물의 실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사물의 실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나요? 사물의 실제는 다 실제하잖아요. 가브리엘은 다 실제가 존재한다 하지 않았나? 실제가 뭐 이렇게 모든 실제, 사물의 실제는 의미장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다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장이 있어가지고, 그죠? 같은 어떤 그 동등한 어떤 비슷한 대상이 있으면, 똑같은 동일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 토론이 돼가지고, 그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물의 실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 의미장에도 포함되고 여기 의미장에도 포함돼가지고 얘들 둘이가 막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있으면 이해한다라고 보는 거지. 가브리엘은 동의를 안 하겠네. 그죠? 동의를 안 할 거고. 기억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귿이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다고 봤는데, 가브리엘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거지, 그죠? 그다음에 기억은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서 이게 맞네, 그죠? 맞는 걸 고르라 그랬구나. 맞죠, 그죠? 기억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이 뭡니까? 이거라 그랬잖아요. 의미장이라 그랬죠. 의미장이라는 게 어떤 조건의 배경, 그죠? 인식할 때 어떤 조건의 배경. 그러니까 이제 의미장을 가지고 아까 말했는 이 의미장이라는 게 뭐 빨간색 안경, 파란색 안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의미장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미장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지. 쇼펜하우어도 충분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지. 그럼 둘 다 동의하겠네. 예. 기억에도 동의하고 가브리엘은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겠지. 네, 근데 뭐 쇼펜하우어는 디귿에 동의합니다. 왜? 사물의 실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사물의 실제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실제가 자체가 이거 사과가 빨간 사과, 동그랗고 빨간 사과 이게 실제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야. 환영이면 환영, 그죠? 환영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이미지다, 이미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뭐 그냥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게 디귿에 대한 동의를 할 거고, 디귿은 가브리엘은 동의하지 않고 맞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쇼펜하우어도 동의하고 가브리엘도 동의하겠네. 답은 4번이죠. 7번 기억니은에 대한 이해로. 답만 봅시다. 답 2번이죠.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는 내 머릿속에서 그냥 떠올리는 환영에 불과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에 입각해가지고 떠올린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죠? 니은은 뭐냐? 니은 어딘다? 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가 뭡니까? 관념론자들이 막 귀 닫고 막 입으로 막 떠드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는 거고, 자연주의자들이 막 귀 막고 그냥 자기 것만 막 떠드는 그런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주장만 하는 어떤 세계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 그죠? 논의할 수가 없는 거야. 답 2번. 그다음 8번 봅시다. 요건 이제 뭐 원시 부족에서 이제 그 족장의 아이가, 그죠? 족장의 아이가 뭐 사냥을 했대. 그 사슴뿔 구하려고 갔다가 노릇불 잡아 가지고 왔죠. 그죠? 그거 뭐 그 족장인 아버지가 이제 그 족장의 어떤 의미장으로 봤을 때는 그 노릇불은 흉물이니까 야 갖다 버려. 족장의 어떤 그
어떤 입장에서는 흉물이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죠? 부족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니까 버리라고 하겠지만, 그 아버지라는 어떤 의미장 안에는 좀 대견한 일입니다, 그죠? 아들이 그래도 뭐 노루뿌리든 뭐든 잡아왔으니까, 그죠? 대견한 일, 축하할 일이다. 그러니까 족장으로서의 의미장,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서의 의미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 답 5번 틀린 거네요, 그죠? 가브리엘과 달리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부족의 흉물인 뿔과 부족의 흉물인 뿔, 이거 실제로 잡아온 게 이제 뿔이죠, 그죠? 노루뿔이죠, 노루뿔 흉물 가져온 거야. 아들이 사슴뿔 잡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죠?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은 서로 다른 실제다. 일단 쇼펜하우어는 그 실제를 안 믿죠. 실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는 시뮬레이션이다. 실제는 어떤 환영이다. 환영에 불과하다. 없다. 실제라는 게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르든 같든 뭐 아예 뭐 말이 틀려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은 맞다고 보느냐 봅시다. 가브리엘은 이 부족에서 이제 그 흉물인 뿔, 그러니까 족장으로서의 그 뿔, 그죠? 이게 노루뿔은 이게 흉물이라고 봤죠, 그죠? 이렇게 보는, 그렇기 때문에 부족장으로서 야, 갖다 버려라 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 노루뿔이지만 축하한다. 이거 아버지로서의 의미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어떤 뭐 긍정적인 뿔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실제입니까? 동일한 실제지. 동일한 실제지. 그러니까 실제는 똑같은데, 실제는 똑같은데 그 족장으로서의 의미장에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로서의 의미장에도 포함이 되네요. 이 아버지로서의 의미장에 그 아들이 잡아온 노루뿔, 그다음에 족장으로서의 의미장에는 얘도 역시 뭐 노루뿔이 포함이 되는데, 이 노루뿔의 상황, 상태, 정황, 사실, 그죠? 이게 다른 거지. 팩트가 다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족장으로서의 의미장에서 노루뿔은 흉물입니다. 이게 사실인 거지. 그죠? 근데 아버지로서의 이제 의미장 속에서 노루뿔은 축하의 대상인 거지. 정황상 사실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 거죠. 실제는 똑같은 거지. 실제는 똑같은데 그 실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정황은 다른 거지. 이해되죠? 9번이야 뭐 그냥 5위니까 풀면 되고. 9번 뭐 있나? 문맥상 의미 A가 어딘데? A가 따른다. 뭐 충분 근거율 따른대요. 원칙에 따르는 거지 뭐. 다 바로 나왔죠. 원칙이나 충분 근거율이나 뭐 그냥 대놓고 이제 똑같은 카테고리죠. 할머니를 따르고 뭐 능선을 따르고 뭐 선배를 따르고 뭐 음식 솜씨를 따른다. 다 의미 없는 내용들이고 뭐 그렇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네, 또 여기까지 보고 또 뭐 설명을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